입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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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리가 안 들리나? 쪽 일시 중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그러면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들어가고, 화면 공유 들어가서, 예, 화면 뺐어. 화면 보이지요? 예. 자, 그러면 예,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심리 상담학 오늘이 아마 6번째인가 강의 시간이에요. 6번. 그 사례가 보입니까? 예, 사례가 6번 사례 6번 2023년 4월 6일 목요일자로 어떤 분이 이 사업 문제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날이 가보일 가보일에 5시 정도 5시 정도 되었다. 오늘 주제요 공부 핵심은 용신 정하는 법하고 대운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주 주인공은 66세로 68년 4월 24일 음력 4월 24일이고 8시 30분에 태어났네요. 자, 여는 무신 그리고 월은 정사월 그 다음에 신묘. 자, 신묘가 이분이 태어난 일주가 신묘 기억을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신은 임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일단 사주를 보게 되면 먼저 뭐를 찾아봐야 되냐면 신묘 일주가 신금이 언제 태어났나요? 여름철 태어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언제 그 일간이 언제 태어났는지 월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월 4월 달이다 덥죠. 덥다. 그런데 아침에 진시죠. 그래도 다행히 진시니까 조금은 나아요. 그 더운 날에. 그렇지만 진시에 태어났다는 걸 기억하시고 조금은 사주가 좀 덥다. 더운 편이다. 그리고 자세히 또 보면은 에, 묘 옆에 진이 붙어 있죠. 이렇게 묘진이 함께 붙어 있으면은 인묘진 이렇게 방국을 형성하기 쉬워가지고 인묘진 해서 목의 기운이 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아시고 이거를 이제 오행을 구분해 보면은 밑에 보면 글자가 보면 설명해 보면 화, 토, 금, 수, 목 돼 있는데 중앙에 금이 있죠. 네, 항상 중앙에다가 금을 일가를 쓰시고 금 옆에 오른쪽으로 수가 식상이고 목이 재성이고 그다음에 금 왼쪽에는 인성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관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 인성, 비급, 식상, 그다음에 재성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순서를 해놔놓고 간편법으로 보는 거예요. 먼저 금이 가죽이 2개, 수가 하나, 목이 하나, 토가 2개, 화가 2개. 이런 보면 골고루 섞여 있지요.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전행 모든 오행이 있다고 전행 구족격이라고 합니다. 전행 구족격을 가진 사람들은 성품이 우리는 항상 심리를 배우기 때문에 성품이 어느 정도 무난하다. 한쪽을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전행 구족격의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성품이 무난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신묘 일주가
여름철 태어났고 신금을 자기를 도와주는 것은 토와 금이 자기를 도와주는데 그 월과 일이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연에 있는 토금은 자신한테 크게 도와주긴 하지만 좀 멉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에 있는 진토는 토는 토지만 임진이라는 글자를 아다시피 임의 창고가 수의 창고가 진이에요. 진. 그러니까 임진은 어느 정도 물기를 많이 머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바로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좀 아쉽지요. 그리고 아까 뒤에 설명드린 대로 임묘가 묘진에 함께 있으면 목의 기운도 있고 또 수의 기운도 있으니까 금의 입장에서 신금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금과 토가 약하다. 고로 재성이 여기서부터 묘가 있고 밑에 일제 있고 진토가 있기 때문에 재성이 조금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관성이 관성이 보다시피 월지에 정사 엄청나게 강한 정사 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신금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성과 관성이 강한 사주다. 재간이 강한 사주로서 신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주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금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신금을 도와야 돼요. 도와주는 것은 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가 필요하니 토가 이 사람한테는 뭐가 돼요? 가장 필요하지요. 가장 필요한 것을 용신이라고 해요. 용신이라는 것은 용신의 정의는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 알겠죠? 용신이 뭐라고요? 그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예요. 오행이에요. 여기서는 토지요. 토가 가장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기와 같은 금도 필요하다. 알겠죠? 자기와 같은 금도 당연히 필요하다. 약하니까 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토와 금이 필요한데 금을 녹이는 화나, 금을 극을 하는 화나, 토를 극하는 목은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용신 그 5가지를 이해할 때 용신을 풀어보면 이때 희신은 금을 쓴 이유는 뭔가 하면 화가 그러면 희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이 점에 화가 너무 강하지요. 너무 강하면은 화를 안 써도 돼요. 희신으로. 그럼 뭐를 쓰냐면 인성을 용신했을 때 인성 밑에 관성이 너무 강하면 안 쓴다. 안 쓰고 오히려 앞에 있는 인성 앞에 있는 자기와 같은 글자 이급을 기신으로 쓴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용신이 인성인데 인성인데 뭐가 강해요? 관성이 너무 강하면은 관성을 희신으로 쓰지 않고 희신을 뭐로 쓴다? 앞에 있는 비급을 쓴다. 그거 하나 외웁시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하는 자기를 극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돼. 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토는 용신이고 금은 뭐라고? 희신이다. 희신은요, 이런 희신은 인성의 뒤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가생토하는 것도 쓸 수가 있고 또 인성 바로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금도 희신을 쓸 수가 두 개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 뒤에 있는 것은 안 쓴다. 화는 안 쓴다. 앞에 있는 뭘 쓴다? 금을 쓴다. 있습니까? 이유는 화가 너무 세면 이 화생토 하잖아요. 그럼 토가 바짝바짝 말라버려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토가 강하면 토가 마르기 때문에 토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적당하게 뭐든지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토는 오히려 토 용신이 가장 두려워한 거는 뭐가 두려워할까요? 토가 두려운 거는 토는 뭐를 두려워해요? 목이 두렵잖아. 목극토하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목국토 하니까 용신이 가장 두려운 상대가 뭐라고요? 목이다, 목. 그래서 목을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응? 자, 용신을 극하는 용신이 뭐라고? 귀신. 끓일 기자. 끓일 기자. 귀신이라고 그러고, 목국토. 그럼 이 목을 잡아줘야 되잖아. 그죠? 목을 잡는 놈이 누구예요? 금. 그러니까 금은 내 앞에 있지만 내 앞에 있는 금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항상 잘 정의합니다. 용신을 보호해 주는 건 나보다 앞에 있어요. 용신을 보호해 주는 건 뭐가요?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 있다는 거는 내가 생해 주는 거. 토생금. 금은 나를 보호해 준다. 이유는 토가 목한테 극당하는 것을 방어해 주는 거는 금이 방어해 줘요. 그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용신 앞에 있는 거는 경호니까 나를 보호해 준단 말이야. 내 뒤에 있는 용신 뒤에 있는 놈은 나를 보좌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도와주는 데 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신은 비수도 있고 경원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 희신을 쓰는 건지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공부는 희신이 앞에 있는 놈이야. 알겠어요? 뒤에 있는 놈은 너무 많으니까 필요 없어. 앞에 있는 놈이 나는 가장 두려운 게 나는 뭐냐면 용신이 두려운 건 지금 보면 하나 두려운 게 아니고 하는 어차피 나를 믿어주니까 용신은 두렵지 않고 용신은 뭐가 두렵냐 목이 두려워. 목한테 두드리면 목한테 꺾다는 두렵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을 꺾어달라는 놈은 누가 꺾어주냐면 금이 꺾어준단 말이에요. 원리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가 필요해요? 비서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나를 보는 경호원이 필요해요. 경호원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정하는 법과 희신정하는 법을 오늘 한 개를 빼앗어요. 자, 신약 사주에서 용신은 인성이 될 수도 있고 비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비급이 되는 경우는 다음번 다른 또 사례 때 할 거고 오늘은 일반적으로는 신약 사주는 인성이 용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인성이 없으면 다른 걸 쓰지만 여기는 인성이 토가 있어요. 그럼 이 사주에서 용신을 찾아라 하면 뭐가 용신이에요? 무토. 알겠죠? 그러니까 무토가 어디 있어요? 연에 있죠. 연에 있단 말은 조상이 나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용신이 어디 있다? 연에 있다. 그럼 조상님이 나를 돕는다. 그리고 요즘같이 핵가족 사주에서는 연간을 아버지라고 해요. 연지를 어머니라고 보고 월주를 형제 자매로 봅니다. 요즘같이 핵가족 사회에서 옛날에 전통적인 공부법에 여러분 배울 때 아마 연을 조상으로 배웠을 거예요. 월은 형제 부모나 형제 자매に배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 실무상 핵가족실의 현대 사주에서 적용할 때에는 그동안에 적용해 보면 연은 조상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된다. 연간은 그러면 연간은 아버지 궁이고 어머니는 모친 궁은 연지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형제 자매는 월간 월지 보면 돼요. 그러면 일지는 배우자지요. 배우자 궁이기도 하고 자신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시지는 뭘 뜻해요? 자식이나 미래를 뜻한다. 네. 요약 나왔으니까 그러면 좀 더 궁도를 좀 더 설명을 요약 나와서 해드릴게요. 다른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월간은 표현궁이라 표현궁 내가 표현하는 표현궁을 뜻한다. 월간이 뭐라고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게 설명 통변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시간은 뭐냐? 자신의 철학, 자신의 사상을 뜻한다. 뭐가? 시간이. 이 사람은 시간이 철학이라는 것이 임의이기 때문에 상관으로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 세상 살아가려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화가 이번에 이 사람이 월간이기 때문에 변제했죠. 변제는 이 사람들 병간이지요. 병간인 사람들은 말을 잘하나 못하나? 병간은 말을 잘 못해. 떠듬거려요. 병간은.
병간은 떠덩거리고 왜 떠덩거리냐 말을 제일 잘하는 게 식상이야. 식상은 병간을 극하지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병간은 말을 떠덩거린다. 말을 잘 못한다. 이 사람 말을 좀 이렇게 잘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월간에 표현공이 있는 걸 얘기했고 월지는 주로 뭘 뜻하냐면 그 사람의 사회관, 사회 이 사회관을 뜻하고 자기 직업군을 뜻한다. 직업군인 사람은 정관이죠. 예? 정관이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회사에 있었더라도 큰 조직에 있는 회사의 관리자역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궁은 근데 연지에 있는 모친궁은 어릴 때 그 사람의 배움, 그 사람의 배움이 어떻는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일지는 뭐냐? 일지는 배우자궁이기도 하고 자기 신체궁이기도 하고 자기 몸을 뜻합니다. 신체궁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지는 보면 미래를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노부 그리고 자식 또 사회로 그 회사로 치면은 회사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공동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묘가 신묘다. 신묘는 여러분들이 그 12운성이라는 걸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 12운성으로 신묘는 절지에서 절지라는 것은 끊어질 절자다. 자, 절지가 신묘가 절지고 병인 신묘가 절지예요. 병근과 신묘는 인묘가 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절지에 됐다 말은 뭐냐면 진금이 약하다는 말이야. 금인데 왜 약해? 워낙 묘가 단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묘가 옆에 도와주고 있어서 묘진이 합작을 해가지고 신금 입장에서는 묘가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옆에 있는 정화가 신금을 극하지요. 극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묘를 자기가 극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옆에 정화가 나를 극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옆에는 이미 신금이 금생수 해버리지. 그러니까 또 힘 뺏기지. 그러니까 힘 뺏기고 정화는 나를 극하고 임수는 나를 힘을 빼내고 언제 내가 밑에 있는 부인을 극할 힘이 있겠냐.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심리가 어떻게 해서요? 부인에 대해서 부담감 가지기죠? 부인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이다. 자, 지금 십수를 가지고 통변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의 나를 도와주는 누구는 누구예요? 인성인 아버지가 나의 가장 큰 힘이다. 알겠어요? 근데 너무 멀잖아. 중간에 딱 형제가 딱 가로막고 있지. 그렇다. 형제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가로막고 갖고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엄마도 나를 신금이 원래는 모친궁이 신금이라 그래서요. 모친궁이 신금인데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또 멀어. 왜? 중간에 형제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형제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형제 엄청 많은데 주로 누나들이 많고 이 사람은 옛날 그 칠공주, 육공주 다음에 마지막 끝에 난 아들이에요. 그 무슨 말 알겠죠? 계속 딸이 나와가지고 딸 하다 마지막에 하나 난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크겠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아버지와 엄마의 힘이 오기는 너무 형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은 묘지요, 묘.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는 원래는 뭐 신묘 있기는 뭐냐면 위에서 밑으로 끝하잖아.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막 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 왜? 옆에가 자기를 막 너무 힘이 세가지고 뭐 그 형제가 힘이 세고 옆에는 힘 빼고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는데 또 밑에 부인까지 그걸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인이 자기한테 말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엄마하고 사이를 봐. 엄마하고 사이. 엄마는 내 모친공이는 신금이 있어. 통변하는 법이요. 자, 신금하고 묘하고 서로가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묘신이 뭐예요? 원인살이잖아. 묘신이 원진이니까 시엄마하고 며느리가 좋아 나빠? 이 사이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실제 그래. 실제 그랬어. 엄청나게 제가 그 원리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좀 있으면. 이게 다 서로 만나는, 인연 만나는, 배우자 만나는 원칙이 있고, 그렇게 만나가게 돼 있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서로 이, 그, 실제, 공부를 많이, 해보다 보면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도 자기 배우자와 엄마가 뭐 한다? 이렇게 원진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돼 있어. 희한하게 만나. 이렇다. 자, 그래서 처성이 강해서 봅니다. 여름철 신금은 목화 기운에 오히려 약하다. 처재성이 강하다. 이해하셨죠? 네, 통변을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재성이 목입니다. 목인데 인성, 용신을 극한다. 목은 항상 제극인 합니다. 제극인. 자, 제극인 한번 들어봤죠?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걸 제극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하면 나는 이 사람이 나의 용신이 분명히 아까 뭐랬어요? 토라 그랬어요. 토는 아까 위치는 아버지가 아버지 공이지만 그 위치는 아버지 공이지만 실제 토는 나한테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야. 모친이야 모친. 그러니까 모친을 재성이 극하는 형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강하다는 말은 제가 나 모친은 나 용신이 이제 토잖아요. 원래 궁은 아버지 궁자리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한테는 엄마가 나한테는 나의 힘이거든. 어머니를 그걸 하는 거야. 그걸 하는 게 목이 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 보면 부인이 신나죠, 엄마. 부인이 밉잖아. 힘들잖아. 그런데 힘이 들어도 내가 부인을 뛸 수 있나 없나. 그게 부인은 싫지만 부인의 그 위세에 겁이 나가 하지도 못하고 떨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런 걸 아니 아니까 부인은 아예 어떻게 해요? 집에 오나 시엄마한테 찾아가나 안 찾아가나? 때문에 안 찾아간다. 시엄마 얕잡아보고 안 찾아간다. 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엄마가 필요한 사람이거든. 그게 엄마가 너무 이 사람을 끼고 도니까 또 막내잖아. 그렇게 뭐 엄마는 그저 아들밖에 없다나. 그러면 그 늙은 여자보다 젊은 여자가 좋아하나 싫어하나?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 싫어해. 엄마가 계속 끼고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부부 갈등이 심하게 되어 있다. 가족, 이렇게 보면, 이걸 보고, 부부 갈등이 심하는 걸 알아내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딱 보자마자, 부부 갈등이 좀, 저게,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데요. 그렇게 보는 거다. 요즘만 딱 찾아내도 그 답이 나오고, 전체 구도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리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제가 심리적으로 공부했죠. 자, 봅니다. 토용신의 시신을 금으로 삼았다. 삼은 원리 알았죠? 그냥 삼는 게 아니다 말이야. 시 삼았다. 그럼 목화는 이 사람은 흉신이다. 자, 목은 토를 극했으니까 기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금 희신이잖아요. 희신을 극하는 놈을 구신이라 그래. 그 기구신이라 그래. 기신, 구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떨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토도 금도 목도 하다 술한 놈은 그냥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술을 한신이에요. 한신. 한신의 역할은 수가 나쁜 화를 극하면 기라고, 수가 목을 생하면 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수가 이제 대운에서 지지로 오는 건 어떻고, 수가 실질적으로 천간으로 대입하면 어떠느냐. 그걸 이제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통변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한 시간에 막 하기 어렵거든요. 하나하나 그때그때 막 사례 나올 때 할 때니까 일단은 대우의 지지는 사조원국의 지지를 대우하는 겁니다. 응? 네. 대운에 있는 정관은 사조원국의 정관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것도 연간 대입하는 순서가 연월일시로 대입해 가요. 아무도 대입하는 게 아니야. 연월일시 차례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토금이 길신인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 운을 봐요. 운을 살펴봐요. 자, 그럼 토금이 좋다 했지요? 그러면 사주 봐요, 사주. 자, 어때, 5세 때 뭐지요? 요때는 지지가 오래가지고 좀 힘들었지? 그럴 때. 악보고 해서 얘가. 자, 김이 토금이 토지요, 토 좋았지요? 그 다음에 경신 25, 경신 좋았지요? 펄펄 날잖아, 펄펄 날라. 신유 좋았지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여섯 명의 누나들이 밑에 막 기억이 컸으니까 얼마나 잘 컸어. 잘 컸겠죠? 다 기억게 잘 컸다는 뜻을 말한다. 공자처럼 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자, 45세 이문이 왔지, 이문이 오면, 임이 보면, 또 보면, 자, 여러분들 보면, 1, 2, 3, 4, 5. 항상 5대운, 다섯 번째 대운. 다섯 번째 대운의 정관인 임은 월간하고 분명하게 뭐한다 합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반드시 합합니다. 예외 없이. 다섯 번째 정관인 임과 월간은 반드시 예외 없이 합합니다. 자, 합할 때 뭐로 변해서 정임 한 목을 댔지. 그 목은 내한테 좋아 나빠.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운이 조금 나의 운이 그 좋던 운이 조금 변화한다는 뜻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운이 변화한다, 좋게 변화한다, 나쁘게 변화한다는 것을 즉 중년에 딱 찾아볼 때는 오대운을 봐요. 오대운의 월간하고 오대운의 나의 사주원국 월간하고 오대운의 천간이 딱 결합했을 때 이게 뭐로 바뀐다. 나한테 길신으로 바뀌는지 중신으로 바뀌지 뭐란 말이에요. 그럼 목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목은 토를 극하지. 그럼 용신을 극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조금 운이 조금 쇠하겠구나 하는 걸 직감할 수 있어. 그때부터 조금 직감할. 그러나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갑자기 내려가지는 않아요. 술토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술은 보면 토는 토지만 약간 나를 도와주는 조토라 그래가지고 조토. 풀토와 밀토는 조토입니다. 조토는 금을 잘 생하지 못해. 생금을 못해. 금이 희신이잖아. 그걸 해주는데 생금을 못하면은 좀 도움이 안 되겠지. 그래서 사람은 토가 용신인데 무슨 토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습토가 도움이 된다. 근데 조토는 한 세모표 돼, 세모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술토는 그래도 이 대운 자체가 크게 30년으로 보면 처음에 오미운이고 그다음에 신유술이지. 그럼 크게 보면 금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토는 아직까지 금을 빠망 끼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조금 저토기가 있어서 뭐 신유보다는 못하지. 하지만 술토는 그래도 아주 관록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되는데 자 술토가 자기 신금을 볼 때는 술토는 뭐가 되냐면 정인이 돼요. 정인. 그러나요? 정인 왔으니까 나름대로 직장상 이 사람 아까 직장생활 한다고 그랬죠. 왜? 월지가 뭐로 돼 있어요? 정관이라고 했잖아. 월지 정관은 관직이나 일반 직장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 주로 관리직으로 근무한다 그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큰 기업체에 건설사, 대표 건설사의 관리직으로 있었다. 관리직으로 있었는데 토운에 관리직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이 승진해가지고
어느 사업장에 한 사업장을 맡아서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나 뛰어나가요. 그럼 어떤 건설을 하게 되면 뭐 지하철을 하나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2년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그 2년짜리 공사에 모든 자기가 자기 권한을 다 해요. 자재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주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마지막에 작품 만들어가 가면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이익을 내면 회사에서 큰 이익을 많이 내면 자기는 승진하죠. 근데 이익을 못 내고 손해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웃이지 뭐. 아웃 아니면 그냥 뭐 그 심하면 아직 물어야 되고 안 그러면 골치 아프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 토금이 귀신인데 토금이 귀신이니까 토목을 하는 건설사가 자기한테 맞나 안 맞나? 맞지. 그렇게 잘 살아온 거야. 그동안에 뭐 이거 보시면 김이부터 이저저저 경신부터 경신신령 인들까지 한 30년간 생활을 잘해왔단 말이야. 가지고 잘해왔다. 그랬는데 술토운의 정인운의 성전도 하고 현장에 총책임자로 나가서 좋았다. 그때까지 좋았단 말이야. 그러나 55세 때 개해대원 왔지. 자, 개해대원 살핍니다. 자, 수인 개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수가. 이 개가 맨 처음에 개는 청간으로 기반되어 있죠. 개가 제일 먼저 연에 있는 물을 만나. 그럼 무게합이 뭐 화가 되지. 좋나 나쁘나. 그렇지. 그렇게 해서 화가 되거나 하면 나머지 그 화가 전부 다 나를 진금을 때리지. 그거잖아. 그럼 나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운이 무토가 만나는 바람에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주 원국의 무게와 합하고 용신이라는 것이 나는 토잖아요. 토를 임이란 먹고 계란놈이 용신을 다 먹고 그래. 꼼짝 못하게. 그 기반이래요. 용신 기반. 용신 기반이 말이야. 용신을 다 묶어 버려. 그럼 꼼짝 못해. 그 용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용신은 아까 그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라기도 하긴 하지만, 사회작용은 뭐냐면, 그 사람의 역량을 말해. 사회적 역량을 말해. 뭐라고? 사소영. 용신은 사회적 역량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용신은 나를 도와준 귀인을 말해. 용신은 여러 가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귀인도 되고 나의 사회적 역량도 되는데 사회적 역량이 떨어지게 되고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나를 안 도와주더라. 온 주변에서 나를 안 도와주게 된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작년 이민년 개묘년 그 전에 이 사람이 개운에 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 요새 말하는 팬데믹 응? 현상이 생기는 바람에 자재값이 엄청 올랐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재값 오른 바람에 건설사 자기는 계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자재값이 폭등을 해본 거야. 그러면 열심히 만들어갖고 나중에 하면 인건비 주고 자재값 주고 나면 안 나온다. 그런데 30억을 이 사람이 말하자면 손실을 입었는 거야. 30억이나. 그 회사에서 그러면 이 사람 월급 비싼 거 줘가지고 보내놨는데 30억 회사에 적자를 안겨놨으니 이게 회사에 좋아할까 싫어할까. 아무리 뭐 그냥 뭐 우크라이나 전쟁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 사람들은 네가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원가가 만약에 올라갈 때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왜 조항을 안 넣느냐. 아시겠죠? 이 사람이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조금 할 수 없어서. 예. 그래가지고 원가를 갖다가 그런 계약을 세밀한 계약을 좀 못한 거야. 미스를 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요새 보면 그 할 때 보면 그 조항을 넣거든. 근데 그게 미스가 난 거야. 그 바람에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뭐 회사에서 이제 막큰 손실 입고 이제 임원들은 분리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두 푼다 1억 30억을 손해를 빼놨으니까 회사가 흔들흔들할 수 있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을 지든지 어떻게 책임을 져? 더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해가 돈을 많이 불려가 갚아 있든지 아니면
그만두라. 예. 그만두는데 그럼 그동안에 일단 퇴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뜻이요. 무섭지? 네. 회사 그런 거요. 나쁘고 무섭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동안에 그 해왔던 게 엄청나게 힘들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 저사 계묘년에 이민년 계묘년에 목이 강해졌어요. 목이 강해져 가지고 목이 강하면은 돈 문제지요. 돈 문제 봐요. 진짜 이게 통변. 이민년 계묘년은 수생목 현이 목이 강해지니 돈 문제, 처 문제, 건강 문제, 일 문제. 원래 요거는 세트요. 자, 재성이 흉신이고 재성이 일어나서 힘이 될 때는 제일 처음에 뭐요? 그대로 그 통민 그대로 돈 문제, 남자는 처 문제, 여자 문제, 저 여자 문제, 그다음 일 문제, 그다음 몸 자기 건강이 나빠집니다. 더 나아가면 한 가지 다 하나 더 이으면 아버지가 내가 말하자면 힘들어지는 그 통변입니다. 기본 통변 요거 다 알아놔야 돼. 그 남자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다음에 여자, 그다음에 돈 문제, 일 문제 딱 끊고 공식. 요거 그런 공식을 알아놔야 통변을 잘한단 말이야. 보자마자 딱 문 오래 읽어준다. 알겠죠? 그럼 스님이 이걸 딱 짚어보면서 그 사람 묻길래 나 요거만 얘기해 줬더니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야. 알겠죠? 처음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좀잘 보나 뭐나 뭐 하다가 이제 좀 맞으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오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잘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그냥 보면 알아. 처음에는 잘 막 살피고 이래. 잘 보는지 못 보는지 막 이래 하다가 딱 살펴보면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떤 말을 착 해서 이제 맞잖아요. 맞으면 눈이 좀 바뀌어요. 그러면 신뢰를 하는 눈빛을 띄우면서 몸이 앞으로 이렇게 아이 요걸 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본다. 그리고 과연 건설사업장의 자재값이 폭등하여 건축공사의 30억이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회사에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사해야 한다. 고민이다. 자, 그러면 위에서 잠깐 보면 좀 더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 신자진이죠. 신자진. 자, 신자진 다음에 글자가 우리 삼합답이 신자진 다음에 사가 급이요. 급. 응? 네. 급제천지다. 네, 급제천지.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급살, 제살 이런 걸 좀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급한 자기 일자리가 지금 자기 사가 보면 자기 직업이 사화라 그랬잖아요. 그런 데가 사화 갖다 걸리는 거 보면 그런데 급한 일이 사정에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암시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려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 오주를 한번 봤습니다. 오주를 봤더니 오주 갑오일이요. 자, 계묘년, 병진월, 갑오일, 경오시, 그다음에 경오시, 개미분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오늘 1시 15분까지로 하면은 여기까지는 저게 그 시가 뭐 미시로 들어가야 된다. 11시 반까지 그랬는데 스님이 뭐 어쨌든 하다 보니까 오시로 바꾸랬어 그냥. 그렇게 하면 오시로 그래 봅시다. 오시로 보는데 오시로 봤더니 1시 15분이 따라서 미분이 됐어. 미분이 됐다. 일단 미분되고 그러면 가보가 됐단 말은 목생화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하게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야. 내 몸이 다 타는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병진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일을 벌리는데 나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 전체적으로 약하지요. 이렇게 되는 걸 뭐라 하죠? 영양이 부족하다. 감목 입장에서 감목 기준으로 봅니다. 감목 영양이 엄청 부족해요. 힘들었다. 영양이 부족했다는 말은 그동안에 자기가
아, 이 현장에를 안 가고 안에 관리직만 하다 보니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이게 세밀한 어떤 이걸 잘 몰랐다. 그래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자재값이 올랐을 때 또한 그 계약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한 그런 흠이 보인다.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 오가 두 개가 지금 이제 자영이 생기는데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원래가 오날 오시 이럴 때가 보면 부도가 잘 나요. 요거는 다 오날에 말날에 무슨 날 오시에 오는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무슨 왜 그러냐고 증명을 못 하지만은 그동안에 많은 경험상 있잖아요. 말날에 말시 오날에 오시 온 사람들이 부도라든지 이런 일이 많이 걸리더라. 그건 이제 경험상으로 나오고 빨리 되는. 그다음에 이제 댐이 돼 있는데 요걸 이제 앞에 보면 이제 그 12개 궁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 그 이제 그 오로부터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오미, 신유, 술래, 자축, 임묘진 궁이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오는 그날 날짜를 오시고 미는 양인이고 신은 사살이라고 그래요. 유는 합, 술은 비거 날아가는 거, 또 해는 공방, 그다음에 자는 충, 그다음에 축은 원진, 이는 해결, 묘는 태, 지는 조건, 사는 병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요거 요런 거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반영돼 있을 때 설명을 기본적으로 조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사주를 보면요. 사주 원국을 대입해 보면 사주 원국을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신 밑에 사가 돼 있죠. 사 사주 원국에 여기 있는 반을 이렇게 대입을 했단 말이야. 해보니까 신이 사가 돼 있고 월이 병이 들었고 묘는 태고 지는 조건으로 돼 있잖아요. 요걸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뭐 무슨 말인가 하면 신금이 사람 말하면 이제 나는 연이나 조상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신금은 여러분 알지만 우리한테는 뭐라 그래서요? 용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용신이 이제 말하자면 용신이나 희신이 죽은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사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그 월지의 그 직업도 병이 들었지요. 그리고 나는 물러가야 돼. 예? 물러가. 퇴직을 해야 돼. 마지막에 지는 뭐 만약에 퇴직을 안 하면 조건을 달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사병퇴 조건을 명확하게 여기에 있는 반을 옮기가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내용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작년에 내가 강의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책 보십시오. 오주 그 책도 올려놨어요. 올려놔서 그거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이런 내용들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이 결국 뭐냐면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다. 그 못 있다는 뜻이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설명은 의의를 버리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 신생제 감목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오호 자영의 오주로 보면 이 항상 이제 같은 오가 있잖아요. 나는 날짜가 오날인데 시의 오가 딱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은 글자가 두 개 딱 겹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럴까 저럴까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든다.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옛날에 내려 전통적인 그 우리 그 사주 보면 낙하비법이라는 게 있어. 낙하비법. 이제 그런 낙하비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 반을 12 공도로 만드는 법이 있는데 이거 공부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설명만 앞으로 계속 할 테니까 이제 요 부분만 가서 공부를 하세요. 이제 봐보면은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한번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는 뭐냐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게 되게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와야 된다. 결국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 물러나야 할 것 같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자주를 옹국 대비해 보니까 전체로 태가 나왔잖아요. 물러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봅니다. 자, 사주운이 묘진.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스님이 우리가 요거 안 보고도 우리의 사주로도 충분히 분명히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보는 거는 검증을 해보는 거야. 예, 오주로도 한번 검증해보는 거 알겠죠? 아주 운이 묘진이에요, 묘진. 묘진 천살로 아프게 떨어지는 형국이니 아주가 묘진이었어요. 배우자 묘는 뭐냐면 이 사람은 묘가 자기한테는 그 일지고 이는 시지에 있어서 그 묘진이 천살로 평중 파야 해로 돼 있어요. 천살로 아프게 떨어질 형국이다. 배우자 자녀가 갈등이 생기고 자 배우자는 묘요 지는 그 궁도가 뭐냐면 자식궁이요. 그게 에, 배우자와 자식과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궁이 어머니 궁이 신궁이 묘진 하고 배우자 궁하고 자기 어머니가 뭐냐면 시어머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배우자와 시어머니와 기문간설이 되어 있으니까 갈등하여 지금 갈등이 오래전에 어머니 이미 지금은 돌아가셨어. 이미 전에 오래전에 갈등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이 남자 사주만 보기에는 좀 그래서 여자까지 한번 가지고 여자 사주 또는 여자 사주를 봅니다. 여자 사주 동갑이죠. 68년생 동갑입니다. 10월 6일 음력 3시 30분에 태어났고 자 연애 무신 월은 개해 일은 기해 신은 병인 자, 요 사주의 특징이 기토가 언제 태어났어요? 겨울철 태어났죠. 그런데 아침에 인신은 춥잖아요. 새벽 3시부터 되게 추워요, 겨울철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얼핏 보기 우리는 이 사람이 자, 겨울철 춥다.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그게 딱 보는 게 바로 자주 보는 방법이에요. 보자마자 아이고 춥구나. 가 있어 돼. 그럼 뭐 상식 같은 거지만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화는 이 사람한테 뭐냐면 용신이다. 가장 필요한 게 용신이겠다. 자, 사주를 이제 이렇게 써놔봤더니 코를 중앙에 놓고 봤더니 코 2개, 금 하나, 수 3개, 화 하나, 목 하나. 목화 토금수 다 있더라. 전행구적격이더라. 성품이 원만하더라. 이게. 성품이 원만한데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수가 많지요. 수는 이 사람은 재성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재성이 많다는 말은 재물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토는 작잖아요. 작은 땅에 엄청난 물이 많으니 물을 가까이 되니 얼마나 물이 넘치겠지요. 자칫 잘못하면 물이 넘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거는 사주에 이렇게 보통 있는 사주는 굉장히 못 살아요. 못 사는데 가장 좋은 거는 시를 너무 잘 타고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제가 이게 많은데 화가 딱 보면 기토 옆에 화가 딱 있잖아요. 거기다 밑에 인이 있어. 목생, 화생, 토로 딱 돌아가요. 수생, 모생, 화생, 토. 그야말로 끝내주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인목이 없고 있다면 굉장히 힘든 사주예요. 근데 사주는 너무너무나 이렇게 그래서 원래 제다신약 사주에 재성이 오게 되면 힘드는 건데요. 이 사람 재성이 와도 뭐가 받아먹냐면 목이 받아먹어요. 간이 받아먹고 우리 다시 인성을 생해가지고 다시 토를 생해주니까 이 사람은 못 살래야 못 살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다신의 사주가 우리가 배울 때 제다신의 사주는 재성이 오면 힘든다 이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인성이 딱 되는 사람, 시에 정확하게 이 사람 사주는 정화가 명랑해. 시상 일격, 시상 하나, 인이 하나, 이게 아주 좋은 사주예요. 특히 여자가 이 정도 사주는 도발할 수 없는 좋은 사주예요. 그러나 남자를 너무 잘 만났고 남자가 죽기 빼빠지게 이래가지고 여자는 평생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제가 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겨울철 토 일주가 새벽에 태어나 차갑다. 따라서 목화가 필요하다. 이해됐죠? 간인상생사주로
목화, 토까지 좋아요. 이 사람. 목화, 토가 좋다. hil신이다. 금수가 hil신이나 수도 목을 생해서 결국 관인상생하니 어려움이 없다. 남편 복도 있고 또 무슨 복도 있어요? 친정복도, 부모복, 친정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다. 자식 보고 잘 모르겠어요. 자식은 조금 보기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신약 관인상생 운으로 전행구적격으로 어떤 와도 문제가 없다. 아시겠죠? 이런 사주가 잘 드물어요. 이런 사주는 귀한 사주예요. 위 사주는 제다 신약 사주이지만 관인상생 사주로 재운이 와도 문제가 없는 사주다. 그게 우리가 이런 사주는 그렇게 통변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고품격 통변이에요. 일반 통변 못해. 이건 절대 못해요. 예, 보통 통변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관인상생 받아먹는 사주는 지상의 사주는 문제없는 사주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밑에 자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운을 보세요. 옛날 봤더니 운이 처음에 술, 유, 금운이 왔지요. 금운이 왔는데 금운이 와도 나는 수가 받아먹고 복이 받아먹고 뺑뺑 돈다 그랬죠. 큰 문제 없어. 어릴 때 신유 경신이 올 때 이 사람은 상간운이잖아요. 어릴 때 식신 상간운에 이렇게 그, 어, 관인상생이 된 사람들은요 공부 엄청 잘해요. 그 누구 말 따나 수리 소리도 없고 좋은 대학 갔다 뜻이요. 그렇게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김이 뭐 있잖아요. 끝내주지요. 돈을 엄청 모았겠지요. 그냥 못 살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남편이 이제 좋은 회사 다니면서 30년 동안 돈 벌여줬거든요. 잘 모아 자기는 어떻게 주말다 다른 일 안 하고 주부로 다 사는 사람이에요. 주부로 사는데 근데 가만히 있을게서요. 조종 안 지겠어요. 주물럭주물 해가지고 토지 좀 탔겠죠. 보세요. 기토 뭐를 가만히 있겠어요? 돈을 욕심 많은 사람이 돈 좀 만들었겠죠. 돈을 만드는 사람이. 딱 보면 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야.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는 집에서 주물럭주물 해가지고 땅 투기 좀 해가지고 뻔하잖아요. 돈 많이 모은 사람이 사람. 이게네. 그런데 지금 지금 나이가 있어는 56대란 56세도 정사운이요. 자기는 남편은 죽을 운이잖아. 자, 남편은 죽을 운이고 여자는 잘 운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 상황에 부부가 나이 같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나와야 되고 여자는 막그 돈 있으면 급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는 나가고 남자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이때는 여자가 활동하고 남자는 이제 집에서 이제 살림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좋은데 남자가 그래도 옛날 한가닥 하는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러되면 서로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생긴다? 갈등 생긴 남자는 죽을 마시고 지금 남자는 엄청 힘들어. 지금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여자는 아무 걱정 없어. 남자 자살해도 뭐 많이 넣었어요? 먹은 거 많이 넣겠다. 뭐 아무 걱정 없어. 이런 말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는 아무 문제 없어. 본고 많이 났을 거야, 아마. 생명 많이 났는데, 저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남자가 왜냐면 이 사람 돈에 대한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없지. 남편이 가시든 오지든, 아무 문제 없고, 자기는 문제 없어. 이게, 이 사람은 잘 타고난 사주라, 이런 것입니다. 자, 봐요. 자, 여명사주의 개성이 강하면 왜 남편이 마마보이가 되는가? 여기 있다. 자, 여성 사주의 개성이 강하면 왜 남편이 마마보이가 되는가? 요거 우리 풀어봅시다. 자, 쉽게 말하면 여자가 재성이 많잖아요. 재성이 많으면은 재성이 많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시어머니가 강한 뜻이에요. 응? 시어머니가 재성입니다. 시어머니가 강해. 시어머니가 강하면 시어머니가 누구를 따라 생해줘? 남편을 책임주잖아. 자, 여덟 사주에 시어머니가 지금 재성이요. 그건 알고 있죠? 자, 재성이면 그 재성이 남편을 어떻게 해준다? 챙겨주잖아. 그럼 남편을 가만히 앉아있고, 시엄마가 밥을 띠비 준다고. 알겠죠?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시엄마는 물이제, 남편은 목이제. 그럼 남편이 가만 앉아갖고 둥둥둥둥둥 떠 있는 거야. 그럼 뭐래? 남편이 둥 떠 있으니까 시어머니 떠 있으니까 부목이 되잖아. 썩잖아, 썩어. 부목이 둥둥 떴단 말이야. 썩는단 말이야. 좋게 얘기하면 마마복이고 나쁘게 하면 썩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마마보이가 되니까 그 꼴을 여자가 보고 가만히 있나 못 있나? 절대 여자는 마마보이는 싫어해. 시엄마하고 며느리는 숙적 관계예요. 숙명적인 서로 관계야. 무슨 관계? 남편을 두고 연적 관계예요.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연적 관계 지나면 공부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연적 관계. 이거는 프로이도가 얘기하는 심리학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우리의 사주 심리학과 관계되어 있는데 일단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한편이에요. 시아버지 며느리는 한편이고 장모하고 사이는 한편이에요. 알겠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원래 숙적관계.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은 어머니를 두고 숙적관계예요.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심리의 로마 시대에 나오는 우리 그 신화 있잖아요. 그거 나오는 심리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머니를 두고 서로 연적관계.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딸과 아빠는 엄마하고 딸은 아버지를 두고 연적관계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딸바보로만 나오잖아요. 딸바보 하잖아요. 딸이 시집가면 엄마보다는 아빠가 되게 서운해. 목에 눈물 흘려. 여러분 보면 무슨 속에 옛날 보니까 딱 한번 딱 들어보니까 탤런트 나오던데 막 자기 딸 취직하니까 막 난리를 시집가는 게 아니고 막 만나는 걸 난리를 치고 막 원하게 하는데 그 이름 누구예요? 그 사람? 안 봤구나. 누구예요? 이용식. 이용식, 오빠 이용식이 그거 안 봐봐요. 응? 만나지도 못 봤어. 그런 거는 요새 떠는 무슨 뭡니까 조선의 사람부에서. 뭐 그런 거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거 보면 자세히 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딸애가 어떻게 내가 그 딸을 보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딸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시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아빠는 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또 아들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 너무 좋아해. 아들 하면 막 내가 막 하고 있으면 밖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전화 또 아들만 나오면 아들 목소리 간드러지는 거예요. 아들 이랍니다. 군에 가가지고 나오잖아요. 애들 나오면 아들 이랍니다. 남편 전화하면 왜 이렇게 하고 왜 저랬어 왜 바쁘다 그래 요즘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안 하겠지만 조금 나이 여러분도 조금 더 나이 드신 그런 분들 막 그랬고 그렇지요. 좀 한 60, 70도 올라가면 막 그렇게 막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막 그래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여자가 뭐 무슨 노래 나오더라 뭐 저녁만 되면 뭐 옷을 입고 나가네요. 한 노래 있더만 남자들 노래 부르는 게 있고. 아니 나 그 노래 가끔가다 노래 들어. 들리더라고 그 노래가. 네,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하면 좀 재밌는 얘기 돼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일주가 남자가 신묘하고 여자는 기해잖아요. 봐요. 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해묘가 합의됐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궁합이, 자, 밑에가 일지가 합됐다는 말은 굉장히 속궁합이 맞는 거예요. 예,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거를 극궁합이라고 그래요. 극궁합은 서로 마음적으로 맞고 속궁합이 맞고 이 사람은 찰떡궁합이요. 두 사람이 그래서 결혼했겠지. 그런데 누가 더 유리하냐 아니냐는
사주가 뭐가 더 필요한가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 여자는요, 피토에 목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왜? 관인상생되기 때문에. 그럼 남자는 해면 목이 만들어지면 남자는 불리해. 힘이 들잖아요. 이 사주는 두 사람이 닮은 사주로 여자는 빵빵하게 좋아지고 빵글빵글 웃으면서 지나지는데 남자는 갈수록 상이 쪽을 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묘한 각이지요. 이거는 뭐 전생에 남자가 여자를 엄청 예민하다. 그래서 금생에 만나가지고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여자는 막 아주 잘 살고 남자는 지금부터 이제 죽을 맛이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그러면 상담을 남자 쪽에서 하겠어요, 여자 쪽에서 하겠어요? 남자 쪽에서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주, 연주는 무시니까 가짜라요. 같은 동갑이니까 같은 동갑 얘기는 별로 안 보는 거예요. 같은 띠는 원래 같은 띠는 뭐 그냥 우리가 띠는 좋다고 그러잖아요. 동갑 얘기 좋다고 그래요. 원래 서로 괜찮은 친구가 되게 좋다. 자, 마마보이가 되는 이유를 알았지요. 남자 귀인은요, 남자는 신은 귀인이 인호예요. 신인호. 여자 사주에 인이 있어요. 자식군 인이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 여자 사주의 귀인은 신자인데, 남자 사주에 현재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귀인이 하나씩, 그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런 사주 좋은 사주예요. 이 두 사람 사주는 굉장히 좋은 궁합 만난 사람이에요. 만났는데, 문제는 평생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노후가 좀 문제예요. 그때 이때부터 살아가는 남자는 어떻게 살아가겠냐? 남자는 딱 장가하고 마음 비우고 집에서 살림 살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 와가지고 좀 공부를 하러 다니고 그러면 괜찮아요. 왜냐면 이 사람 떠야 돼. 끝에 가서 인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내가 좀 배우려 했더니 스님 그나 잘 안 통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좀 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면 아이고 세상이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분은 공부를 해야 돼서 누가 남자는 그러면 집안은 아주 잘 살 수. 왜 집안은 돈은 좀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자 사주의 재성이 강하면 남편 성 관성이 마마보이게 되고 여자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것이다. 또 남자 사주의 인성은 어머니 성이고 이것이 용신인데 처성이 목이 가는 건 싫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생긴다. 시어머니 살아생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어도 안 가보고 보통 아니죠. 그래서 시누이와 사이가 좋겠나 보였는데 시누이들은 그 죽을 동생 그 부인을 안 몰라가지고. 하지만 남편은 하강운이며 예상은 좋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여자의 뜻을 따라야 집안이 변하게 될 것이다. 옆필 종부가 아니고 남필 종서가 되겠어요. 옆필 종서가 잘 살 거다. 요즘 세대 그렇게 잘 사는 쪽 있다. 근데 참 이런 얘기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요. 그분이 그리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주는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부부 사주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통변이라는 데에 대해서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어요. 오늘 핵심은 오늘은 명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과 관련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 시간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